예.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은 사실은 어떤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국회의장 선거도 경선도 되게 이례적으로 이제 친명 경쟁 혹은 예. 민주당의 어떤 개혁 경쟁, 이제 중립성보다는 당의 선명성을 갖고 경쟁하게 되는 되게 이례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걸 갖고는 사실은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약간 좀 걱정된다. 이게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비공개로만 할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왜 밥 먹어서만 이야기하고 술자리에서만 이야기하시고 왜 용기 있게 말씀을 못 하시냐고요. 네. 뭘? 다 지금 공천 받아가지고 다 네. 국회의원 되시고 이제 22대 들어가시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이재명 대표님 만나면 이재명 대표님께도 말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의원 현 의원님은? 당연히 우려가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현안이든 정책이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이든 방법이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목소리만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위험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목소리를 누군가 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레드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도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 항상 욕심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금 이 말씀. 예, 지금. 대선 후보 때도 항상 그랬고요. 대선 후보 때도 항상 그랬고 언제든지 항상 제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 못하는 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도 했어요. 예. 잘 아시면서 예. 네, 알면서 말씀드리는데 김남국 의원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께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이 요청을- 대선 때부터 많았죠. 예,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면 우리 위험하다라고 이재명 대표님께 좀 전해줘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네, 지금 그거는 그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예. 제가 민주당원도 아닌데 뭐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치 그거에 조언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일체 제가 그런 것들은 차단하고 개입하지 않고 공적인 통로 이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명 7인회 출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뭐 어쨌든 수행 팀장을 하셨었습니까? 수행 실장이었습니다. 다르죠? 팀장과 실장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팀장은 누구였죠 그때? 팀장님은 없었고요. 그냥 실장이었습니다. 예, 뭐 예. 그거는 아무튼 수행 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 밑에 네. 수행실 밑에 몇 명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몇 명 있었어요? 저 있었습니다. 저. 나 혼자 네. 실장 겸 네, 실장 겸 실원. 네. 뭐야? 아무튼 뭐 7인회 일명 7인회 출신 그리고 수행 실장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생각은 당이 너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가면 조금 걱정된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두루 적극 직접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먼저 청취하려고 해요. 너 완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빈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 개정안, 어떤 공직선거법 개정안. 네. 권역별 지도부에서는 권역별 비례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때,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 교수님들, 당내 여러 의원님들과 식사도 하고 소통하면서 차담도 하고 소통하면서 이 법안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로 내가 이걸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론을 청취하면서 결정했다는 맞습니다. 예, 신중하게 아주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 사실 되게 오늘 인터뷰가 때로는 좀 깊게 들어갔다가도 때로는 되게 약간 뇌절 얘기까지 많이 갔는데 그래서 네. 그 의원님 그러니까 싫은 소리하고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대표가 날 싫어할 거 아니야? 멀리할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직원을 잘해준다고. 음. 그래서 계속 옆에서 물어봐야겠다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직원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계속 좀 조언을 듣겠다. 구해야겠다, 이야기 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분이 말씀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셨어요. 예, 그런 칭찬하신 의원님 있었어요. 의원. 예, 계속 비판하고 아. 쓴소리하시는 분인데 누구지? 궁금하다. 비밀인데요. 뭐야? 따로 그 의원님께만 조용히 그렇게 아무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려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여러 시각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다양한 경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네. 그 쓴소리를 해주시는 그 의원님은 공천을 22대 때 공천 받고 당연히 받았죠. 당선된 예, 거예요. 예, 예. 방송 끝나고 알려주세요.